새벽 5시. 민규는 습관처럼 눈을 뜹니다. 40년을 함께 잠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오늘 아침은 왠지 다릅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영자의 얕은 숨소리가 들려오지만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민규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시골의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쌉니다. 40년을 함께 갖고 온 텃밭이 창밖으로 보입니다. 가지와 고추가 마지막 열매를 맺고 있지만 오늘은 왠지 쓸쓸합니다. 허리가 아픈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구부정하게 걸어가며 민규는 생각합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영자가 마트에서 받아온 할인 쿠폰을 하나하나 뒤척이고 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계란도 또 올랐고 쌀값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계산을 해보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동네 약국에서 챙겨온 약봉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민규의 허리약, 혈압약, 그리고 영자 자신의 당뇨약까지. 영자는 작은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이 넘어갑니다. 민규의 허리 때문에 농사일도 예전 같지 않고 영자의 혈당 수치도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가족들입니다. 아들 현수는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때는 매일 전화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인사도 겨우입니다. 며느리 미영은 아예 안부 인사도 끊었습니다. 명절에나 마지못해 얼굴을 비추는 정도입니다. 영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민규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남편도 똑같이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요.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사랑의 설렘은커녕 이제는 서로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늘어만 갑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도 작은 배려는 계속됩니다. 영자가 민규의 약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고 민규가 영자를 위해 텃밭에서 가져온 상추를 조용히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4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사랑의 언어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번진 창가에 앉아 익숙한 숨결이 멀게만 느껴져 말없이 마주한 식탁 위에는 차가운 찻잔만 자리를 지키네. 텅 빈 그 속에 우리가 있어 함께 있어도 마음은 멀어져 가네. 하지만 아직도 나의 하루 시작은 당신의 이름으로 열리고 있어. 무심한 손길로 하루를 건네고 말없이 곁에서 온기를 더하네. 작은 배려들이 말을 대신하며 서툰 사랑에 여전히 흐르고 있어. 텅 빈 아침 그 속에 우리가 있어 함께 있어도 마음은 멀어져 가네. 하지만 여전히 내 하루 끝에는 당신의 미소가 남아있음을 알아.
그날 오후 영자는 오래 미뤄왔던 장롱 정리를 시작합니다. 겨울 이불을 넣으려고 위쪽 선반을 뒤적이다가 민규의 낡은 재킷이 손에 닿습니다. 20년도 더 된 재킷입니다. 이 옷도 참 오래됐다며 웃음이 나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뭔가가 바스락거립니다. 종이 쪼가리 하나. 영자는 별 생각 없이 펼쳐봅니다. 그 순간 눈앞이 하얘집니다. 병원 진료 기록지입니다. 위암 3기 의심. 정밀검사 필요. 글씨가 흔들려 보입니다. 영자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민규가 밥을 못 넘기고 야유어 가는 걸 보면서도 단순히 나이 탓이려니 했던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밥맛 없다고 했구나. 그래서 밤에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거구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지난달부터 민규가 자꾸 속이 쓰리다고 했던 것,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던 것, 웃음소리가 줄어든 것, 모든 게 이제야 이해됩니다. 그때 또 다른 물건을 발견합니다. 오래된 작은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쌓인 오르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20주년에 민규가 선물했던 그것. 이것도 여기 있었구나.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태엽을 감습니다. 오르골에서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결혼식 날의 축가. 그 순간 영자는 무너집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만약 민규가 정말 심각하게 아프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립니다. 갑자기 지금까지의 서운함이나 불만들이 너무나 사소해 보입니다. 매일 아침 무심히 마주 앉았던 식탁, 말없이 지나친 저녁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뒤늦게 깨닫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민규는 혼자 병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주치의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돕니다.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음 주에 정밀검사 받아보시고 결과 나오면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민규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생각합니다. 영자에게 말할까 말지 않을까? 40년 동안 함께 지켜온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영자가 얼마나 놀랄까? 아이들한테는 또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말하지 못한 그 사연들이 가슴 깊숙이 쌓여만 가고 사랑하는 그대 눈빛 앞에 끝내 감춘 채로 웃고 있네. 혼자만의 비밀로 남겨둔 이 아픔, 말 못한 진심이 점점 더 무거워. 걱정 어린 눈길 마주할까 두려워. 오늘도 웃음으로 덮어버리네. 평범한 하루 흘러가는 동안 진짜 마음은 숨겨둔 채로 괜찮아라는 짧은 말 속에 끝내 다 삼켜버린 나의 마음. 혼자만의 남겨둔 이 아픔, 말 못한 진심이 점점 더
숨길 수 있을까? 홀로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 그대 역시 이미 알고 있겠지. 내 달라진 마음의 떨림을 혼자만의 비밀은 이제 놓아두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진심, 용기 내어 전하고만 싶어. 그대와 함께 걸어가고 싶어. 그대와 함께 걸어가고 싶어. 며칠 후 갑자기 찾아온 아들 현수와 며느리 미영.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의 얼굴에 민규와 영자의 마음이 잠시 따뜻해집니다. 현수의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미영의 표정도 예전처럼 밝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구나 싶어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을 여는 순간 그 따뜻함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현수가 거실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미리미리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농사일도 힘드시고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민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들이 자신들의 집을 벌써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충격입니다. 미영이 끼어들어 말합니다. 시어머니도 당뇨 있으시고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죠. 요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다 챙겨주니까 오히려 더 건강하실 거예요. 시설 좋은 데로 알아봤거든요. 영자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부모의 건강이 아니라는 걸. 이 집과 땅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눈에 사랑보다는 부담이 더 많이 보였거든요. 영자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가? 이렇게 키운 자식들이 부모를 이렇게 생각하다니. 현수가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 이 동네 집값이 지금이 제일 높을 때라고 하던데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요양원비도 많이 들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민규는 참을 수 없어 입을 엽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벌써 장례 준비하는 소리 하지 마라. 현수가 당황합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준비? 민규의 목소리에 상처가 배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 거라고 미리 준비해?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현수와 미영은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라 당장은 도움을 못 드리겠지만 그들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입니다. 민규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영자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민규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 영자에게 털어놓습니다. 영자야, 사실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 들었어. 위에 뭔가 있다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더라. 영자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놀란 척 들어줍니다. 남편이 혼자 끙끙 앓았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민규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걸까?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영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여보, 우리가 짐이 아니야. 그 애들이 아직 철이 없는 거야.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낯선 바람처럼 스쳐온 말들, 웃음 속에 감춰진 그림자 같아.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자리, 따스함보단 무게가 먼저 와닿네. 서운한 마음이 가슴에 맺혀 사랑으로 지킨 세월 헛된 건가. 짐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왜 이리 발걸음이 무거운지. 평생을 담아 건넨 그 마음이 언제부턴가 짐처럼 느껴지나.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눈빛, 멀어지는 정이 서글퍼지네. 서운한 마음이 가슴에 맺혀 사랑으로 지킨 세월 헛된 건가. 짐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왜 이리 발걸음이 무거운지. 혹시 내가 괜한 생각일까. 그래도 마음은 이해하고 싶어. 서로 지친 세상 살아가느라 남을 돌볼 겨를 없을 뿐이겠지. 서운한 마음도 사랑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리겠지.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서로의 마음이 남긴 따스함을. 민규의 정밀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지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보험은 있지만 부족하고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영자는 밤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계산해 봅니다. 예금은 고작 500만 원, 적금도 팔아봐야 300만 원 정도. 부족한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결국 현수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수술하게 됐단다. 비용이 좀 들어서 잠시 도와줄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현수의 한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현수가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 제가 회사에서 힘든 상황이라 솔직히 당장은 좀 어려워요. 대출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자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자식이 부모의 수술비를 대출로 해결하라고 말하다니 이럴 거면 왜 낳아서 키웠나 싶습니다. 현수는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나이도 나이고 치료해봤자 얼마나 더 사실 거예요.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 교육비도 부족한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민규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자신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는 아들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40년 키운 자식이 이런 소리를 하다니. 그날 밤 절망한 영자는 민규에게 처음으로 화를 냅니다. 당신 나한테 왜 숨겼어?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큰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 아냐? 민규도 억울합니다. 그래, 내가 못났다. 아내와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무능한 남편이야. 차라리 내가 없으면 다들 편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영자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둘 다 상처받고 지친 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상처만 주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걸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말 견딜 수 있을까 싶습니다. 민규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가 영자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또 다른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새벽까지 둘 다 잠들지 못합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우리의 사랑은 이게 전부였나? 쌓아온 세월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걸까? 모든 게 엉켜버린 이 순간에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라. 가까웠던 사람들이 멀어져가고 홀로 견디기에 너무 벅차와. 아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왜 이렇게 눈물만 늘어나는지. 서로 상처만 주고 또 받으면서 점점 깊어져만 가는 이 거리. 차가운 말들이 흩어지는 밤에 따뜻했던 기억들이 아려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말만 남았네. 아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왜 이렇게 눈물만 늘어나는지. 서로 상처만 주고 또 받으면서 점점 깊어져만 가는 이 거리. 참 못 이루는 끝나지 않는 새벽.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해. 정말 이게
마지막일까 두려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아픈 마음도 사랑에서 비롯된 걸. 힘들어도 포기할 수는 없어. 언젠가는 우리가 알게 되겠지, 이 모든 아픔의 진짜 의미를. 아픈 마음, 사랑의 그림자, 다시 돌아올까. 우리의 날들. 그 다음날 아침, 기적 같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민규가 20년 전에 가입했던 보험회사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암 진단 특약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서류 검토 결과 보험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일주일 내에 지급 가능합니다. 민규와 영자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20년 전 가입할 때는 이런 특약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 같습니다. 한편 영자는 시장에서 우연히 옛 친구 순자를 만납니다. 순자는 최근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처지입니다. 두 사람은 찻집에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순자가 눈가에 눈물을 맺히며 말합니다. 영자야, 남편이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그랬어. 맨날 잔소리만 했는데 이제는 그 잔소리가 그립구나. 후회해도 이제 늦었잖아. 순자의 말이 영자의 가슴을 찌릅니다. 민규가 아프다고 해서 나는 왜 화만 냈을까? 정말 소중한 건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인데. 그리고 더 희망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규를 걱정한 영자가 다른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다시 받게 했더니 다행히 아주 초기 발견이었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일찍 발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영자가 먼저 사과합니다. 여보, 미안해. 어젯밤에 화내서. 민규도 아내를 꼭 안습니다. 나도 미안해. 혼자 끙끙 앓고 있어서. 앞으로는 뭐든지 함께 상의하자.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사랑은 다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를 의심했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 잠겨있던 날, 하늘에서 작은 빛이 내려와. 믿기 어려운 이 순간 앞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또 확인했어. 기적 같은 하루가 다가왔어. 어둠 속을 밝히는 한 줄기 빛. 넘어지고 쓰러진 모든 시간도 이제야 의미를 찾아주네.
걱정만 가득했던 내 마음에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었어. 괜찮을 거라는 조용한 믿음이 조금씩 나를 감싸 안아주네. 기적 같은 하루가 다가왔어. 어둠 속을 밝히는 한 줄기 빛. 넘어지고 쓰러진 모든 시간도 이제야 의미를 찾아주네. 포기하고 싶던 그 긴 밤마저 이 나를 위한 길이었나 봐.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세상은 다시 달라 보여. 기적 같은 하루를 선물 받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이 이제는 빛으로 가득 차네. 감사해 이 순간이 다시 웃을 수 있어. 내게 온 기적 같은 하루. 보험금 소식을 들은 현수와 미영. 처음에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다행히 치료비 걱정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규는 아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현수가 안부차 전화했을 때 일부러 이렇게 말합니다. 현수야, 보험금 나온 김에 어머니랑 해외여행이나 갈까 생각 중이야.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 전화 너머 현수의 목소리가 굳어집니다. 아, 아버지, 그게 치료비도 있고 나중에 또 돈 들 때가 많을 텐데. 민규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역시 아들의 관심은 부모의 행복보다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현수는 갑자기 자신의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렸을지 깨닫게 됩니다. 아내 미영도 남편의 표정을 보며 뭔가 잘못됐음을 느낍니다. 여보, 방금 아버지한테 한 말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 생각만 하고 있었네.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걱정되는 마음보다 집과 치료비 걱정이 먼저 들었던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자신이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아버지, 학비 때문에 몰래 눈물 흘리시던 어머니,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분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짐으로 보기 시작했을까요? 다음 날 현수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됩니다. 동료가 묻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우리 아버지가 아프시거든. 근데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 봐. 동료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부모님 아프실 때가 진짜 효도할 때라던데. 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 엄청 했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해드려. 동료의 말이 현수의 가슴에 박힙니다. 맞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부모님께 정말 잘해드려야지. 그날 저녁 현수는 미영과 긴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는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돈 걱정만 했네. 미영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저도 시어머니께 너무 차갑게 굴었어요. 당뇨 관리 힘드시다고 요양원 보내자는 말까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죄송해요. 잠 못 이루던 긴 밤이 지나고 문득 떠오른 아버지의 얼굴. 내가 아플 때 곁을 지켜주던 그 따스한 손길이 그리워. 늦은 후회가 가슴을 파고들어.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차가운 말로 상처만 남기고 정작 가장 소중한 걸 잃었네. 스쳐간 말이 가슴에 남아서 부모님 아프실 때가 진짜야. 그 순간 깨달은 내 지난 날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해. 늦은 후회가 가슴을 파고들어.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차가운 말로 상처만 남기고 정작 가장 소중한 걸 잃었네. 어린 날 울던 나를 안아주던 품 아직도 따스히 기억 속에 살아. 이제야 돌려드리고 싶지만 너무 늦을까. 두려워져. 늦은 후회라도 진심을 전해. 마지막까지 사랑한다고. 앞으로는 더 잘하고 싶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으며. 미안해 아버지. 늦었지만 사랑해. 현수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직접 찾아갑니다. 하지만 사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영자가 차를 내어주고 민규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합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읍니다. 아버지, 그 수술 날짜 정해졌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야. 민규의 답변이 짧습니다. 제가 그날 병원에 같이 가겠습니다. 현수의 말에 민규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봅니다. 회사는 휴가 냈어요. 아버지 수술인데 회사가 뭐가 중요해요. 수술 전날 밤에도
보호자 설명 들어야 하잖아요. 제가 다 할게요. 민규의 표정이 조금 풀립니다. 미영도 영자에게 다가갑니다. 어머니, 수술 후 병원에서 간병할게요. 제가 하고 싶어요. 괜찮다, 내가 하지. 영자가 사양하자 미영이 고집을 부립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번 기회에 제가 시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때 현수가 본격적으로 입을 엽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제가 사업 실패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 스트레스를 부모님한테 풀었던 것 같아요. 집 팔아서 요양원 가시라는 말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규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현수가 계속 말합니다. 어릴 때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해 주셨잖아요. 학비 때문에 고생하셨던 것도 다 기억해요. 제가 대학 갈 때 아버지가 농협에서 대출 받으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저는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을까요?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아니, 잘하고 싶어요. 영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민규도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현수야, 아버지도 미안했다. 너한테 너무 실망한 티를 냈나 봐. 너도 힘든 일이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아버지 실망하실 만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입니다. 현수는 아버지에게 직접 반찬을 올려드리고 미영은 시어머니의 약을 챙겨드립니다. 영자가 말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현수가 대답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아버지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민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짜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돈이나 집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 때문에 모인 시간이었습니다. 서먹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려 오랜만에 나눈 오래된 이야기 아버지의 깊어진 주름을 바라보니 세월이 담아낸 사랑이 보이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였어 잃어버렸던 따스함을 찾아서 서툰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어 이제야 알겠어 가장 소중한 걸 어색하게 건네는 반찬한 젓가락 많이 드세요 떨리는 내 목소리 어머니의 고요히 번지는 눈물에 가슴 한쪽이 따뜻히 젖어드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였어 잃어버렸던 따스함을 찾아서 서툰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어 이제야 알겠어 가장 소중한 걸
했지만 이제야 시작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해 상처난 마음들을 서로 감싸 안으며 앞으로는 더 자주 말할 거야.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다시 함께 해줘서 고마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민규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3주간의 입원 기간 동안 현수와 미영은 번갈아가며 병간병을 합니다. 현수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미영은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병원에서 지냅니다. 영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뿌듯합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등을 주물러 드리고 미영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옵니다. 정말 가족다운 모습입니다. 퇴원 후 민규와 영자는 40년 만에 두 번째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보험금 덕분에 여유가 생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바닷가, 젊은 시절 첫 신혼여행을 왔던 바로 그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주름진 얼굴의 노부부입니다. 그래도 마음은 젊은 시절과 다름없습니다. 민규가 바닷바람에 날리는 아내의 백발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영자야, 그때도 이렇게 예뻤지? 영자가 웃습니다. 거짓말쟁이. 그때 나 임신해서 입덧으로 토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예쁘긴 무슨. 지금이 더 예뻐. 진짜야. 그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여. 호텔에서 민규는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안에는 소담한 반지가 들어있습니다. 영자야, 40년 전에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반지도 못 사줬잖아. 이번에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소. 이번엔 더 잘할 자신이 있어.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답합니다. 바보야,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앞으로 우리 더 오래오래 함께 살자. 바닷가를 손잡고 걷는 두 사람.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1년 후 민규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텃밭에서 손자들과 함께 채소를 기릅니다. 할아버지, 이 토마토 정말 달아요. 손자의 말에 민규는 환하게 웃습니다. 부엌에서는 영자가 며느리 미영과 함께 김치를 담그며 웃음을 나눕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 미영이가 손재주가 좋네. 현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자주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에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아프실 때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저녁 식탁에서 온 가족이 모여 앉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이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민규가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 영자가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거 아닐까? 힘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손자가 호기심에 거실에 오르골을 틀어봅니다. 이제 그 멜로디는 슬픔이 아닌 감사와 사랑의 노래입니다. 결혼식 축가가 다시 한번 이 집에 울려 퍼집니다.
민규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다시 사랑에게 고백합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저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늦지 않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때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실은 우리 인생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사랑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긴 여행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보니 혼자가 아니었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준 사람들, 그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어. 사랑하는 나의 모든 사람들아, 고마워 곁에 머물러줘서. 힘겨운 날 포기하지 않게 해준 그 따스한 마음은 있어. 때론 서로 다쳐가며 걸었지만 험난했던 길 끝을 지나와 결국엔 사랑으로 이어져 있던 우리만의 굳은 이야기. 사랑하는 나의 모든 사람들아, 고마워 곁에 머물러줘서. 힘겨운 날 포기하지 않게 해준 그 따스한 마음은 있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더 많은